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플래닝, 이제 오늘 시간표 뒷단을 아우르면서 이제 굉장히 이미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하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프로시저 준비랑 이제 초기 위주로 케이스 위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이 이제 칩 프로시저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일단 프로시저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속칭 이야기하는 견적을 낸다. 우리가 위험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술하는 중에 어떤 스트라테지가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이제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미징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징 하지 말고 칩을 하라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이미징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칩 항목 중에 만약에 CTO를 따져보면 CTO에서 이미징이 차지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단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처음 이제 병변을 분석할 때도 이미징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엔지오 상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징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에 또 해결이 쉽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제 파이널 리조트도 역시 이미징 가이디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어떤 글로벌 레지스트리 역시 마찬가지 알고리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멀 캡이 보이지 않는 그 리전 CTO를 만나면 이제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케이스 몇 가지 보여드리면, 최근에 했던 이제 CTO 케이스인데 보면 이제 인터메디우스가 크고 LAD는 스탬프부터 이제 지금 어딘지 위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도 지금 어디까지 오는지, CTO가 굉장히 조금 긴 이런 병변인데 CT를 보면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게 향하는 위치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가이딩 카테터가 가는 방향과 이제 거의 90도 이상 꺾여야 되는 그런 병변이 해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이렇게 펑처를 시도하는데 사실은 이런 디렉션을 얻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반대편 벽으로 꺾어서 이렇게 이제 그 펑처를 하는 이런 메소드를 택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부스 와이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은 이제 이미징 디바이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뒷단의 내용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좋은 리절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CT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역시 여기도 이제 스텀프리스 CTO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전에 응급실에서 그 CT를 찍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아주리언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는 그런 번들 프로그램인데, 이걸 돌려보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게 어떤 각도에서 잘 분리되어서 보이는지, 아 지금 아레오 크레니알에서는 이게 잘 분리되어 보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각도로 접근할지를 정해두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 만약에 페네트레이션을 시도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성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와이어가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아이부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제 이미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노말러스 리전이 있을 때 역시 이제 또 다른 이미징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스테미 환자인데 엔지오를 찍어 보니까 이게 서컴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근데 여기 스탬프가 보이니까 사실은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 이쪽이 시작되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분의 병변이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걸 하는 동안에 이제 기사 선생님들이 최근에 이게 경험이 많으니까 CT를 가지고 이거 그려주더라고요. 선생님 LAO 13 코달 44도로 한번 찍어 보시죠. 여기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위치가 보이고요. 여기를 따라서 제가 이제 와이어링을 해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엔지오 화면에 바로 옆에 띄우고 제가 이제 각도를 보니까 와이어 가는 방향도 즉각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T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쉽게
프로시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iBoost 가이디드 리와이어링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NGO는 결국은 이제 2D 이미지인데 이걸과 iBoost를 머릿속으로 잘 그려서 우리가 이제 어,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부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사이드 브랜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트루루맨 위치를 어섬션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와이어 바이어스를 통해서도 이런 그 트루루맨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LAO에서는 분리되어서 보이고 RAO에서는 겹쳐 보인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이어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트루루맨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와이어 바이어스가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아 지금 트루루맨은 와이어 반대 방향에 있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아이부스 카테타와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O에서는 이게 분리되어서 보였고 이제 RAO에서는 이게 겹쳐서 보이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징 카테타 와이어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세컨 와이어를 이렇게 와이어링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프로시저를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테이셔널 NGO를 하면서 이런 아이부스 카테터와 이제 와이어에 관한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3차원적인 이미징을 그리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칩 프로시저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이고 이게 이제 이미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G를 찍고 정지 화면에서 이렇게 칼슘이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해당할 것 같고요. 이 찍어 보니까 이제 여기 칼시파이드 리전에 굉장히 좀 타이트한 스테노시스 보이는데 사실 이전에 와이어를 통과했는데 어떤 벌룬도 이게 통과하지 않아서 이제 페일했던 환자였었고요. 이후에 제가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아까 통과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풀문 어피어런스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고요. 뭐 이 다음엔 당연히 이제 와이어를 통과하고 이제 로타블레이터를 하고요. 이제 로타블레이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부스나 이제 OCT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확인해 보니 이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플레이트가 관찰되고 이게 이제 360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OCT를 사용하면 이게 조금 더 아이부스보다 정량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시크니스까지 이렇게 메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칼시픽 리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500이 넘으면 이제 거의 브레이크 하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게 파열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시크니스가 대략 이제 0.5mm 이하인 그런 칼슘 플레이트는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징 카테터가 통과할 수 있다면 이런 추가적인 프로시저를 어떻게 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시파이드 리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미징을 통해서 리전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결국은 이제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스텐트 페일리어 케이스인데 스텐트 페일리어는 사실은 뭐 테크닉하게 어려운 뭐 하이 리스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컴플렉스한 그런 리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NGO 상으로는 이게 이제 뭐 ISR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징 상으로는 다 이 병변이 캐릭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언더라잉 메커니즘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이 케이스 보시면 이전에 이제 NGO 가이디드 PCR 했는데 이 레프트 메인부터 이제 굉장히 좀 디퓨저하게 리전이 있었는데 이제 레프트 메인부터 LAD까지 이제 투 스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했고 앞에도 나름 그때 이제 뭐 팟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 환자분이 1년 뒤에부터 다시 또 증상이 발생해서 보니까 이제 레프트 메인 쪽에 다시 이렇게 ISR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때 이제 이미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런 레프트 메인 쪽에
쪽에도 이제 LED 프락시마에도 여기 스텐트 에어리어가 4.5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조금 이제 예상보다는 이제 언더 익스펜전 돼 있고 레프트 메인에는 이렇게 스텐트 마라 포지션이 이렇게 관찰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네오 인티마 패턴이 이런 호모지너스한 패턴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OCT를 통해서 이제 히스톨로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호모지너스한 패턴을 보이면 이건 이제 콜라겐 리치한 그런 네오 인티마 패턴을 보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벌룬을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벤셔널 벌룬으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스쿼링 발룬이나 이제 그 하이 프레셔 벌룬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병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의 병변은 이 스텐트 에어리어도 굉장히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에어리어를 보이고 있고 네오인티마도 많이 자라 있는 패턴. 그래서 그냥 발론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스쿼링 발론과 NC 발론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스텐트 에어리어도 훨씬 더 확장이 많이 되었었고 네오인티마도 뭐 최대한 줄였지만 이제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오인티마 패턴하고 이제 발론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호모지너스한 패턴이 이제 타입 1이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본론을 하면 스텐트 볼륨은 잘 늘어나고요. 이 워낙 좀 약간 단단한 그런 네오인티마가 되기 때문에 스텐트가 잘 확장이 되지만 이 네오인티마 볼륨 리덕션은 적게 나타난다. 저희 케이스에서 봤던 것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소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이제 스텐트 뭐 ISR 병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코어 본론, NC 본론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OCT를 통해 살펴보면 네오 인티마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롬보스도 관찰되고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스텐트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가이드하는데도 이런 이미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연세대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이제 호모지너스한 그룹은 굉장히 좀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헤테로지너스한 네오인티마, 그다음 네오아스로스클레로시스를 보이면 굉장히 이제 아웃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또한 그 유로 인터벤션에 작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호모지너스한 그룹은 뭐 DS하거나 DB하거나 뭐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인호모지너스한 네오인티마일 경우에는 DS가 DB보다 더 좋다. 결국은 이런 네오인티마 패턴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아웃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병원에서는 그 스텐 페일리어 케이스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OCT를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하고요. OCT를 하면 두 번의 이제 크루셜한 그런 에발루에이션을 하는데 처음 이제 본론하고 이게 이제 네오인티마 패턴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지 아니면 이노모지너스 할 경우 충분히 확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스텐트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이제 세컨 O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프리퍼레이션이 충분하다면 여기서 이제 DEB하고 끝내고 만약에 어, 옵티멀한 리절트를 얻지 못했던 경우에는 뭐 DS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요약하자면 뭐 CTO 인터벤션에서 뭐 이미징은 뭐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최근에 이제 3D CT 리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저희가 조금 만약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게 컴플렉스한 리전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병변을 이해하는데 조금 클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칼시파이드 리전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만나고 하는데 이제 결국 이게 어디 존재하고 로케이션이 어디 있고 익스텐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이미징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거기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tent 페일리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OCT 가이던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스tent 페일리어가 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